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제사심이 가득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바다에서 해상 주행이 가능한 차륜형 장갑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해병대에도 차륜형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병대에 배치된 차륜형 장갑차는 해상 주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상륙작전용으로 사용을 못하는 육군용 모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8곱하기8 차륜형 장갑차는 바다는 건너지 못하지만 강은 도하할 수 있는 수상주행 능력이 있고, 심지어 이 도하 능력을 위해서 별도의 워터제트까지 가지고 있죠. 더욱더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장갑차 중에 수상주행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솔직히 한화의 타이곤 장갑차 같은 일반적인 다른 차륜형 장갑차와 비교해도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는 수상주행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차체의 형태가 카누형이라 수상주행하기 좋고요. 내부 공간이 넓어서 여유부력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일이 되었냐면요. 우선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는 지뢰방어 능력이 레벨2로 흑표전차와 같은 수준이고, 그리고 군이 요구만 하면 손쉽게 레벨3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장갑차의 하부가 V자형 하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업체 측에서는 지뢰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구조로 설계를 했지만, 이 V자형 하부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카누형 하부 구조라는 말도 됩니다. 카누형 하부 구조란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주행하기에 다른 장갑차보다 더 유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유부력이 많다는 건데요.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가 일반적인 다른 차륜형 장갑차보다 여유부력이 더 많은 이유는 차량의 높이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가 높이가 높은 이유는 우리 군이 장갑차에서 보병의 빠른 하차를 원해서 보병이 장갑차의 실내에서도 허리를 펴고 설 수 있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높이가 높아졌고, 그래서 실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 넓어진 실내 공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여유부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장갑차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차륜형 장갑차는 약간만 개조해도 바다에서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바다에서 해상 주행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서 해병대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륜형 장갑차보다 훨씬 뛰어난 차기 상륙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굳이 상륙작전이 가능한 차륜형 장갑차가 필요하냐 하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차기 상륙장갑차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차기 상륙장갑차는 비슷한 성능의 장갑차가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상륙장갑차로, 당연하지만 능력이 높은 만큼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쌀 것입니다. 이걸 모든 해병이 탑승하고 상륙작전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더욱더 상륙작전에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상륙장갑차도 필요하지만 후속물자나 자원을 육상으로 실어 나를 지원 차량도 필요합니다. 당장 이런 임무를 위해서 상륙주정이 있지만 상륙정은 육지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안까지만 물자 수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2성급 상륙차량도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도 ACV 사업을 통해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고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ACV 1.1 사업을 통해서 도입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는 해상 주행을 위해서 심지어 워터제트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간단한 프로펠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주행 능력도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죠. 미 해병대가 그런데도 이런 장갑차를 도입하는 이유는 역시 해상에서 상륙작전을 하는 것보다 육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중시해서이고요. 당연하지만 그렇기에 차기 상륙장갑차의 뒤를 따르는 후속 장갑차가 해상 주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해병대의 작전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차륜형 장갑차의 해상 주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열린 세미나에서 현대로템이 바로 저의 이런 주장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2023년 제2차 해병대 과학기술위원회 세미나에서 로템이 상륙작전이 가능한 해병대용 차륜형 장갑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해병대가 채택한 안도 아니고 아직은 업체의 주장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이지만 저의 주장과 일치하기에 제가 사심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럼 로템은 차륜형 장갑차가 상륙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차륜형 장갑차의 부력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로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템의 발표에는 차륜형 장갑차의 추가적인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방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새는 걸 막아줄 수미를 위한 실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신 로템이 차륜형 장갑차가 상륙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야지 주행 능력의 강화입니다. 상륙장갑차는 바다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뭔가요? 그건 바로 물에 젖은 모래입니다. 로템은 지금의 차륜형 장갑차가 이런 모래사장을 벗어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로템은 상륙용 차륜형 장갑차에 독립평가장치와 지형 기반 구동 자동 제어 장치, 능동 현수 장치와 스마트 휠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 스마트 휠인데요.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바퀴의 모양이 바뀌는 바퀴입니다. 한마디로 지형에 따라서 바퀴가 둥글게도 되고 세모 모양으로도 바뀌는 바퀴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야지주행 능력 강화 방안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적용되면 차륜형 장갑차가 모래사장에 빠지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야지주행 능력 강화 방안은 상륙 후에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알려진 북한 지역에서 전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로템이 말하는 차륜형 장갑차의 상륙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해상주행 능력의 강화입니다. 현재 차륜형 장갑차는 워터제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겨우 강물을 건너는 용도이기 때문에 파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워터제트만으로는 바다의 파도를 넘어갈 충분한 추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의 파워를 높일 방안으로 해수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주장을 합니다. 해수 냉각은 이미 차기 상륙장갑차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 중인 방안으로 독일은 해수 냉각을 통해서 1500마력급 엔진의 파워를 2700마력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우리도 해수 냉각을 통해서 기존의 1500마력인 엔진을 2000마력까지 출력을 높일 생각이죠. 그래서 현재 차륜형 장갑차에 달려있는 420마력급 엔진의 해수 냉각 방식을 적용하면 더 높은 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해수 냉각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파워팩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워터제트도 해상에 적합하게 개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로템이 주장하는 해병대용 상륙작전용 차륜형 장갑차 개발 방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차기 상륙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미 우리 해병대에는 차륜형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고 모든 해병대를 상륙장갑차에 탑승시킬 수 없는 만큼 차륜형 장갑차가 상륙 능력을 갖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로템의 주장은 최상의 상륙용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고, 로템이 주장하는 개량 내용을 전부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일부만이라도 적용해도 당연히 상륙 능력은 떨어지겠지만 충분히 2성급 상륙장갑차로 사용할 수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에 조율만 잘한다면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차륜형 장갑차에 상륙 능력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우리 해병대에 배치되어 있는 차륜형 장갑차에 상륙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